안녕하십니까. 마스크 포워더입니다. 오늘은 한 2시간 후쯤이면 이제 4강전, 요르단이랑 4강전이 있는데, 아시안컵. 솔직히 지금 볼지 안 볼지 결정 중입니다. 제가 안 봐야 이기기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하고, 잘까 고민인데, 일단 자기 전에 오늘 한 편을 좀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, 이제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. 오늘은 일단 주제가, 어느 호구의 하루입니다. 그래서 뭐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. 뭐 호구가 뭐 누구한테는 이렇게 만만하고 뭐 착취의 대상 아니면 뭐 뺏기 좋은 대상 뭐 속이기 좋은 대상 뭐 그런 거잖아요. 뭐 속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약간 호구 같은 하루를 보내서 좀 한번 올려볼까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. 무엇보다도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. 당연히 전에 두세 달 전에 벌어진 일도 있고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빵 터졌기 때문에 결정이 호구가 됐습니다라고 딱 결정이 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포워딩이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러니까 선사, 콘솔사, 뭐 화주, 운송사 그리고 이제 MVOCC 저희 같은 포워더가 있죠. 물류회사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뭐 물류 진행을 하다가 데미지가 나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입 통관 딜레이가 되니까 이제 창고료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견적 나갈 때 나가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 이레귤러 비용 있잖아요. 그런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일 만만한 게 포워더예요. MVOCC예요. 왜냐하면은 선사나 항공사나 뭐 콘솔사나 아니면 화주나 부인들이 아실 게 없잖아요. 안 내도 되고 그 비용 모든 위험한 비용들 예상치 못한 그런 안 좋은 비용들은 거의 포워드한테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선사, 콘서사 이런 화주들은 아쉬운 주체가 아니에요. 화주は당연히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포워딩 회사를 위임해서 쓴 거고 선사 항공사는 자기네들 배나 비행기를 태워다 주고 왜냐면 뭐 그 물류 비용 안 주면 비행 안 주거든요. 선사나 항공사나. 뭐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뒷받침을 요구해서 이제 하지만 아이아타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. 그리고 콘솔사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콘솔사도 개입을 안 해요. 중요한 건 다 이 화살이나 안 좋은 비용들은 다 포어너한테 옵니다. 포어너가 해결해야 돼요. 자기가 뭐 먹고 죽든지 멀리 또 어디 안 보이는데 던지든지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. 화주랑 해결을 잘하든 쇼부를 때리든. 사실 중요한 거는 화주사가 사실 뭐 첫 진행하고 별 볼 일 없어. 앞으로 이익 안 날 것 같아. 그럼 포도도 뭐 강하게 나갈 수 있죠. 안 내면 안 된다. 내라. 그리고 거래 안 하면 돼요. 사실. 근데 기존에 수익을 충분히 올려주던 화주고 꾸준히 수익을 내주고 앞으로도 내주고 관계가 좋아요. 근데 이런 게 터졌어. 안 낼 수가 없죠. 포워드가 당연히 희생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. 이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저는 오늘. 그러니까 막말로 앞으로 안 볼 사이면야 뭐 화주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안 볼 사이면 그냥 내라고 그러고 안 내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. 내라고 무조건 해야죠. 근데 그게 아니고 막말로 단골 그 손님이면 좀 내주고 아니면 금액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다 그러면 잘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줘야죠. 협의를 해서 뭐 반반 내던가 뭐 퍼센티지 나눠서 내던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이제 호주로 항공 퍼스로 항공으로 보냈어요. 한 3, 4km 되는데 처음에 CIF예요. CIF로 나가니까 당연히 퍼스 공항까지만 이쪽 슈퍼 수주자 쪽에서 한국 수주자가 부담하고 퍼스 공항에서는 당연히 바이어가 알아서 부담하면 되죠. 너무 간단해. 잘 끝났어. 근데 한 2, 3주 후에 파트너한테 이상한 메일이 왔어요. 거기까지만 해도 저도 별수 없지 않게 생각했죠. DAP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한테 그랬죠. 아니, DAP 비용은 이게 CIF로 진행했으니 바이어한테 청구해라. 바이어가 다 줄 거다. 오케이. 너, 알았대. 이해했어. 그래서 잘 넘어가는 줄 알았어, 당연히. 근데 또 잊을만 하니까 또 메일이 왔어요.
바이오 쪽에서 못 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. 그때부터 좀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바닥에서 아 이거 좀 쎄하더라. 최악의 경우는 이 비용 내가 내야 될 수도 있겠다. 이미 그때 딱 답은 나오더라고요. 안 좋은 답이죠.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여기 슈퍼 수주자한테 얘기해서 아 이거 CIF인데 도차치 비용을 바이오가 안 내려고 그런다. 해결해 달라. 그랬더니 뭐 처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럴 리가 없다는 둥 뭐 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뭐 너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. 이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. 인코 때문에 지금 서로 말이 안 맞았기 때문에 수주자 수입자가 직접 수입자랑 해결하셔야 된다 바이오랑. 알겠대 매일 쓰겠대. 근데 매일 쓰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좀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. 저희 파트너사가, 호주 파트너사가, 이 바이오는 퀸앤 아겔이라는 그 하우스 포워더가 있어요. 하우스 포워더는 그 바이오 쪽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즐겨 쓰는 포워더잉 회사예요. 대놓고 쓰는 포워더잉 회사. 그러니까 저희 회수 파트너는 그 퀸앤 아겔이랑만 연락을 한 거예요. 퀸앤 아겔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결국 돈을 못 내겠다고 그렇게 메일이 온 거를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. 근데 그 메일을 쭉 보니까 저희 파트너사에서 처음에 이게 CIF, 서류에도 다 CIF고 저희도 CIF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DAP 아니야?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게 있어요. 그년에게 단말기한테. 그 메일이 또 수주자가 공유가 됐어. 그래서 수주자 쪽에서는 그걸 자꾸 늘어지시더라고요. 뭐 DAP라고 오히려 이쪽 우리 회사 파트너 쪽에서 그렇게 헷갈리게 해서 결국 DAP 진행이 된 거 아니냐. 그랬더니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.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. 그렇게 헷갈려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서류에 분명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CIF 진행한 거고 서류에 있지 않냐. 그거는 서로 말실수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뀌거나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바이한테 메일 쓰신다고 했어요. 그게 한 2,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딱 파트너한테 호주 파트너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. 이거 안 되면 니네가 내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려 마감 때문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. 그래서 아 끝났구나. 아 이 똥 내가 뒤집어 써야 되겠구나. 내가 먹든 치우든. 그래서 결론은 이거 한 호주 달러가 한 요즘 800원 하나요? 한 660인가 나왔으니까 한 50만 원? 60만 원? 그 정도 제가 뒤집어 쓰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수주자 화장한테 떵떵 거렸어요. 이거 니네들이 뭐 니네들이랑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 화장품 담당자분이니까 화장 쪽에서 잘못한 건 아니지만 화장 쪽에서 우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. 저희가 이번엔 내드리지만 다음번에는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바이오한테 현지 운행 니들이 내냐 안 내냐 저희가 저희 파트너 통해서 메일이나 구두로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겠다.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예, 당연히 수저 쪽에서는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시죠. 왜? 돈은 제가 냈는데 이거 사실 바이오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. 그러니까 하도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수주자 입장도 너무 뻔히 보여요. 제대로 얘기를 했겠어요. 바이오한테 팔아먹었는데 바이오가 사주는 입장인데 그냥 슬쩍 넘어가고 싶었겠죠. 그 심리를 또 이용하는 저도 있고 다만 사실 저도 잘못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일 한번 터지면 5, 60만 원이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. 신경 쓰이고 일도 하기 싫고 사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 호구가 된 전후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구의 경우는 요것도 한 3개월 전 작년 말에 있던 일이에요. 이제 롱비치로 요즘 이제 미국이 롱비치는 이제 LA 항입니다. 미국이 이제 요즘 미국이 워낙 한국 음식도 유행이고 뭐 그런 것도 요즘 유행이잖아요. K푸드가. 그래서 한국 음식이나 소스, 냉동식품까지 아닌데 이건 소스류가 좀 나가는 회사였어요. 근데 40피트 하이큐를 이제 용비치까지 갔는데 뭐한 2, 3, 2주면 가죠. 근데 그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만 소스 그런 게 은근히 무겁습니다. 그래서 위에 2단 적재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 위에 팔렛이 아래 팔렛을 눌러버렸어요. 그래서 소스가 터졌어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터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쪽 바이어 분이 몇 번 이제 저도 바이오 쪽에서 뭐 얘기하실 때마다 이쪽 슈퍼 쪽을 도와드렸는데 왜냐면 이 슈퍼 쪽은 저쪽 바이오한테 당연히 벌벌 기시거든요. 저 바이오 쪽도 한국인이세요 담당자분이. 근데 벌벌 기시인데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속된 말로 꼬투리 좀 잡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해결해드리고 잘 설명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게 해드렸는데 이번에 일단은 뭐 소스가 터졌으니까 난리가 났나 봐요. 그래서 뭐 해명하라 그래서 사실은 뭐제 고객은 여기 슈퍼 쪽이니까 수주자니까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요. 너무 뭐 친절하다고 하긴 그렇고 너무 명쾌하고 깔끔하게
객관적으로. 결론은 우리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 거죠. 그거는 그냥 무게에 늘려가지고 소스가 터진 거다. 그랬더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과를 바란 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뭐 개입을 안 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결론은 여기 수출자분 난감해 하실까봐요. 제 고객이시니까. 직항은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LA까지 직항은 너무, 그게 거의 한 3, 400km 됐어요. 직항은 너무 비싸서 경유로 해서 한 항공비용 200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210만원, 20만원? 깔끔하게 제가 싸드렸습니다. 200 손해보고. 근데 물론 이 업체 화주사께서 꾸준히 수익을 남겨주셨어요. 꾸준한 고객이시고 단골 손님이시고. 그러나 뭐 한 건마다 200씩을 벌어주시진 않았죠. 당연히 전에 해주신 거랑 앞으로 도움 주신 걸 감안해서 한 거지만 피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또 200만원 날린 두 번째 호구가 된 얘기고, 세 번째 호구는 일단 여기 화주는 아니고 파트너 건입니다. 파트너 FOBX 건. 뭐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미라고 하죠. 노미 건인데 중국 파트너예요. 그래서 많이 이제 일을 많이 주는데 사실 건마다 얼마 안 남아요. 한 달에 최소한 대여섯 건은 주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SC로 해가지고 부킹, 도착지 부킹, SC 번호, 도착지에서 이제 영업해가지고 도착지에서 3사 SC 번호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부킹해서 나가는 식이에요. 그런 거 해봤자 핸들링 한 50불, 60불밖에 청구 못 하거든요. 그리고 요즘 환율이 워낙 1달러당 1,300원이 넘다 보니까 뭐 여기 한국 이 출발지 현지 비용, 포트 비용 같은 거 원화가 아니라 이제 달러로 첨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환율이 높기 때문에 남는 돈 해가지고 해봤자 뭐 건당 10만원, 15만원 남는 건이에요. 결론은 한 달에 많으면 한 50만원, 적게 남으면 한 3, 40 남겨주는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조금 웃긴 게 해상을 그렇게 주다 보니까 항공도 종종 나와요. 근데 항공 운임이 딴 데서 받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항상 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거예요. 딴 데서 받은 게. 거기에 좀 처음에 맞춰줬어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5만원, 10만원, 심지어 몇십만원 날 때도 있고 맞춰줬는데,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. 회사에도 볼 면목이 없고. 물론 해상은 주지만, 항공이 워낙 그렇게 마이너스, 뭐 1, 2만원이면 넘어갔겠죠. 똔똔이면. 똔똔이거나. 근데 그것도 아니고 막 10만원, 15만원, 20만원씩 나니까 마이너스가,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트너한테 메일을 썼어요. 회사에서 더 이상 허용을 안 해준다, 이거. 마이너스 하면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런다. 나 회사 잘릴 수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믿더라고요. 조금 달라졌어요, 태도가.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하긴 했어요. 근데 파트너 담당자와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화주를 잃으면 절대 찾아오기가 힘들대요. 그래서 제가 웃었죠. 그걸 뭐 그 앞에서 웃은 건 아니고 그냥 왓츠앱으로 얘기했으니까. 속으로 저도 그랬어요. 야, 한국도 똑같아. 뭐 잃으면 다시 찾아오는 게 쉬운 나라가 어딨냐. 그건 네 사정이고 서로 최선을 다해서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. 다만 이제 요 얘기는 실제로 했어요. 나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 너희 거 해주기 힘들다. 그럼 누구 손해냐? 우리 둘 다 손해다.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조금 좀 풀어줘라. 조금 여유를 주라.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이 친구가 이 파트너 쪽 중 파트너 쪽 담당자가 실수한 게 어찌어찌 얘기하다가 자기 80불밖에 안 남는데 그 말에 제가 빠이 쳤어요. 아니 누구는 지금 몇십만 원까지 마이너스 났는데 80불이나 남겼어? 그것도 되게 작은 웨이트 건이었거든요. 100kg도 안 했어요. 근데 80불을 남겼어, 지는? 그럼 그것보다 더 큰 웨이트는 얼마나 남겼다는 거야? 물론 뭐, 단순화는 안 되죠. 왜냐하면 FOB, EXO기 운임이 다르고 청구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고 또 사양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테스트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런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. 아니 뭐 10만원 이상씩은 다 남긴 거니까 뭐 그러면서 난 마이너스 나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좀 약간 차갑게 나갔어요. 그전처럼 벌벌 떨지 않고. 그러니까 오히려 파트너 쪽에서는 요즘 약간 그 메일상으로 영어로 메일이긴 하지만 중국에 난 전화 약간 뉘앙스가 달라졌어요. 약간 저를 그전에는 완전 호구로 보다가 이제는 좀 호구는 아닌 사람 수준까지는 봐주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서 마이너스는 면피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얘들이 일을 주는 입장이니까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파트너한테 좀 호구짓을 당했던 수개월 동안 뭐 6개월, 1년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당했던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포워드 MVOCC는
뭐 갑을병정 뭐 그다음 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무식해가지고. 근데 굉장히 낮죠.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코딩 영업하면은 뭐 보험회사 영업, 자동차 영업은 그나마 상위권이에요. 보험회사 영업, 뭐 학습지 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거보다도 낫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, 영업이 정말 힘들죠. 코딩 영업 특히 힘들고.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가끔 이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정신승리라고 하잖아요. 코딩 영업 너무 힘들고 제일 밑바닥이긴 한데 가끔 살다 보면 밑바닥이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어차피 위로 올라가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, 위로 올라가도 마음 편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. 위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. 제일 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. 왜? 들 가진 게 조금 행복할 때가 있거든요. 사람을 살다 보면.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위에 있는 대로 지킬 게 많잖아요. 근데 좀 들 가지고 남들을 뭐 퍼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, 호구가 퍼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주는 게 더 낫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정신승리는 맞습니다. 정신승리는 맞는데, 그래서 코딩 영업을 앞으로 하신 분들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. 진짜. 마음을 비워야 되고, 승질 있잖아요. 그 승질을, 화주랑 싸우는 영업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래봤자 좋을 게 없어요. 승질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. 대부분 실적 좋으신 영업사원분들, 뭐 마켓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게 한 2, 3만 불 이상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 승질 컨트롤 잘 하십니다. 못 모르는 신입들이 화주랑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지, 그분들 2, 3만 불 이상 하시는 분들이 뭐 자기들 성질이 없겠어요? 다 있죠? 다 귀한 집 귀한 자식 아들 딸인데? 근데 다 참으시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잘 참으세요. 오히려 그 밑에 상급 애들이, 못 모르는 애들이 화주랑 싸우고 그러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. 서운하다고 서운한 티 내고, 좋다고 웃는 티 내고,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호구된 얘기를 했는데, 사실 지금도 좀 스트레스 받아요. 눈앞에서 돈들이 날아갔으니까. 근데 이런 경우가 제가 한 2, 3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또 힘들었죠.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지나가면 또 좋은 추억으로 남고, 또 이렇게 유튜브에 소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참 저 정신승리 잘하죠. 네. 하여튼 그렇고, 오늘은 어떤 호구의 하루, 마스크 포워더, 영상이었고요. 이제 한 2시간 남았나요? 이제, 한국 축구가 4강에서 승리해서 아시안컵 결승에 가기를 기원하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스크 포워드였습니다.